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몸 누울 때 눈도 같이 감으세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두 번째는 눈에 찜질을 좀 해줘요. 손을 비비면 손이 뜨거워지잖아요. 눈을 대주면 그 온기가 눈에 들어가서 기름층이 녹으니까 눈이 편안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과의사 강일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건조증이에요. 안구건조증.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밭일 하시다가 집에 들어와서 해가 지면 호롱불 밑에서 한 1시간 정도 잡일 하시다가 불 끄고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해요. 또 옛날 집은 창호지가 얇아가지고 바깥 공기나 내부 공기의 그 구성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맑은 공기가 순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빗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잘 생활을 했죠. 근데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조명이라는 게 발견되고 나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TV를 보고 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시각적인 자극은 계속 들어오고 눈은 계속 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극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의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그 피로도를 이기지 못하면 건조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층이 있는데, 눈물은 우리 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면서 나오고, 또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듯이 눈물이 빠지는 길도 같이 있어요. 빠지는 양하고 생성되는 양이 밸런스가 맞아서 적정한 눈물이 유지가 돼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물만 있으면 증발이 빨리 돼요, 상당히.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코팅해 줄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층은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약간의 하얀 구멍들이 나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스며 나와요. 그 기름이 눈물층 위에 도포가 돼서 코팅이 완성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100%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병원에 오시거든요. 누적된 피로와 그리고 누적된 증상의 악화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병원에 오면 대원칙은 똑같아요. 눈물 기능을 강화시켜 주거나 기름층을 강화시켜 주거나. 그러면 눈물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약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으면 하수도를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눈물량이 늘어나서 약물을 사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름층인데요. 옛날에는 기름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약을 사용했어요. 독한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으면 눈의 기름층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기름 분비가 원활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심지어는 6개월씩 항생제를 먹어야 했단 말이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름층을 강제로 부드럽게 해주고 그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IPL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기름층 성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치료만으로도 많은 호전을 기대를 해요.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충분한 휴식. 몸은 쉬고 있는데 눈은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몸 누울 때 눈도 같이 감으세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름층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눈에 찜질을 좀 해줘요. 손을 비비면 손이 뜨거워지잖아요. 눈을 대주면 그 온기가 눈에 들어가서 기름층이 녹으니까 눈이 편안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려면 손을 세게 비비셔야 돼요. 손이 아주 닳도록 비벼야 돼요. 그래서 아주 뜨거워져야 돼요. 어느 정도 온도까지? 우리 사우나 가시면 열탕 온도까지. 온탕 온도로는 기름이 녹지 않아요. 열탕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 너무 뜨겁거든요. 잘못하면 화상 입으니까 그 중간 단계를 잘 조절해서 온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온찜질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생각보다 뜨겁게 해야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물과 기름층 문제라고 했는데, 눈물과 기름층만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고 자극이 계속되면 염증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계속 외부 자극이 생기면 우리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눈물과 기름층의 혼합, 눈물과 기름층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눈물이 부족하거나 기름층이 부족하거나 염증이 발생해서, 요 세 가지가 건조증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나와 있죠. 눈물을 잘 분비하게 하거나 눈물을 넣어주거나, 기름층이 잘 분비되게 하거나 경미한 기름약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염증을 줄여주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눈물이 부족하면 눈물약을 쓰셔야 되고, 기름층은 따뜻한 찜질로서 약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염증은 좀 개념이 애매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염증은 자극에 의해서 생기니까 자극을 줄여야 돼요.
자극을 줄이려면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실내 환기가 충분히 돼야만이 내부에 있는 오염물질들,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가 주요한 원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게 눈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눈이 더 피곤하게 돼요. 환기는 자주 해주세요.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쉽게 문을 닫고 생활하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건조증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건 없나? 안토시아닌 계통 약이라든지 오메가3 계통 약을 드시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긴 해요. 안토시아닌 계통은 눈 뒤쪽, 즉 말해서 망막 쪽에 좀 더 도움을 주고요. 오메가3 계통은 눈 표면을 더 좋게 해줘요. 건조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건조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